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6%, 코스닥은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TV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미국 트럼프가 완전히 깡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미국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이렇게 무역 협정을 맺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쌩까버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한다. 관세를 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은 보복에 또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파나마 운하 그 운영권을 갖다가 미국이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깡패 짓을 해서 결국에는 이 미국 기업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요. 또 우크라이나에는 히토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뭐 잘 안 됐다는 기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 저런 깡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뭐 전 세계 백군국임은 분명합니다. 뭐 경제력도 월등하고 군사력도 월등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할 상대가 없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미국 말을 이제 듣는 신용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건데, 저게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절대 좋은 결말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로 치면은 이런 거지요. 중국에 예전에 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점점 중국에서 돈 벌어먹기가 힘들다 보니까 진출했던 기업들이 도로 이렇게 빠져나갔죠. 빠져나가니까 중국 경제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해서 저거 나라에 뭐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이야기하고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러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돈이 안 되면은 기업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해법은 아니다. 근데 미국이 하는 짓을 보면은 지금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 세계 자유무역을 강요했죠. 강요도 하고, 또 전 세계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도 좀 한 것 같은데, 점점 포악해지고 깡패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점점 미국이 좀 밀리니까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고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게 강하게 나가면은 결과는 전쟁으로 중국이나 다른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과 귀결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불행의 씨앗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세계 돈 흐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시황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올랐는데, 이거는 뭐 중국 양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국이 최근 미국 이외의 시장을 갖다가 찾느라 노력도 많이 했고, 이제 또 우리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서 한발 딛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좀 우호적인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튼 뭐 트럼프가 저런 깡패 짓을 갖다가 하는 바람에 세계 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은 달러 강세가 뭐 트럼프가 뭐 계속 달러 약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달러 강세가 위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걸 보니 좀 달러 약세가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달러 약세가 되는 거는 계속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덧 이까지 와버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저거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갖다가 유도한다.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돈은 채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투기 등급을 뺍니다. 채권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돈이 일본이나 영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미국 이외의 이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중국 주식시장 ETF 하려고 그러면 중국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얼마 전에 또 베트남도 괜찮습니다. ETF 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른 수건을 짜야 된다, 억지로 갈 핑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아마 월스트리트에서도 뭔가 핑계를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가 워낙 앞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지금 경제를 깔아뭉개고 막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계속 관세 이야기 하니까 미국 경기 침체를 갖다가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는 쪽, 또 그리고 미국 이외 시장들은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미국은 더 올려갈 핑계를 갖다가 만들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싼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돈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도 그런 측면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일본하고 영국 쪽으로 돈도 가고 있고, 뭐 외국으로 돈 빼기 어려운 사람들은 미국 지금 채권 쪽으로 돈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전혀 된다, 정말로 미국에서 관세 때리고 상대국에서도 보복 관세 때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 내 물가가 높아지고 이제 고용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미국 내에서는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물가는 지금 관세 때문에 높아지는데 고용은 지금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잘 나가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워지게 되면은 저런 이야기 하기 어렵겠죠. 하여튼 미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갖다가 지금 다 까먹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워낙 우리가 뭐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뭐 나라 박살났다 아닙니까? 1950년대 박살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는데, 뭐 그 이전에는 뭐 일제시대도 있었고 구한말에 뭐 또 얼마나 혼란했었습니까? 부패가 만연하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축적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던 것은, 뭐 다른 미국의 원조도 있었죠. 지원도 있었고, 또 그런 기술을 일본이나 이런 독일이나 이런 데서 전방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법도 뭐 필요하면 뺏겨서 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법 만들 때 다른 나라의 법이 있으면 그거 들고 와서 번역을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만들어서 발효를 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고쳐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법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산업 기술이라든지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원천 기술, 어떤 면에서 이게 원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원천 기술을 도입해서 실용화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계속 발전을 했었죠.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게 이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 원천 기술 확보는 없지만 그거 돈으로 만드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물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돈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원천 기술을 뭐 미국이 들고 있다, 또 뭐 중국도 좀 막 굉장히 앞서 나가던데 들고 있다 하면은,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들고 와서 돈으로 만드는 이건 또 우리가 잘하던 거라서, 우리도 뭐 충분히 지금까지 해온 거,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걸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여기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돈 벌 때가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버니까 그쪽 신경 쓰는 거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그쪽으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인공지능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제 이제 실용의 단계에 이제 점점 접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괜찮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조업 쪽으로도 지금 깊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기업의 생산성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우리도 뭐 IT가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또 인터넷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그런 수혜 기업이다 생각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 또 충분히 싸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한 거 종목들 많겠죠. 오늘도 많이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계속 우리는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게 오늘은 32개가 있습니다. 일부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매매 신호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뭐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주가의 상태로 봐서는 뭐 개수를 비교해서 순환 매매, 그러니까 빨간색과 이런 빨간색들과 파란색의 개수를 비교해서 순환 매매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매매하는 수익 매매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많기 때문에 상승률이 있지요. 그런데 파란색 이제 두 개 떴어요. 지금 뭐 마땅하게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았다 하면은 차트를 수익 매매 차트를 이렇게 전환해서 이제 수익 매매 준비를 하면 되겠죠. 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 돈 흐름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실용화 시키는 건 참 잘한다. 또 그리고 돈 벌려 그러면 이거는 뭐 손쉽게 프로그램 바꾸면 되는 일이 돼가지고 다른 것보다 제조업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좀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접근선이.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눈 감고 한번 쏘아볼 수도 있는 거고, 좀 신중하게 가려면 브레이크 걸리는 거 보고 갈 수도 있다. 대충 이렇게 여러 번 정리해 드렸지요. 코론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실 요대 부근에 총을 쏠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접근하기 좀 곤란해요. 이제 상승 추세 탐력 구간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놓쳤는데 내 지금 따라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죠. 이거 항상 매매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수익 매매 차트로 바꿔서 이거는 수익 매매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겠죠. 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최근에 자주 보였지 않습니까? 자주 보이고 이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이때 총 썼으면 괜찮았고요. 빨간색이 많았음을 봐서 뭐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나는 개수 비교하고 갈란다 하면 내 돈 가지고 내가 두고자 한다 생각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수익 매매 차트로 바꿔서 접근해도 되겠죠. 한국콜마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이 개수가 5개밖에 안 돼요. 이 5개 대 까먹어도 몇 개 더 남아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우건설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매매 쪽으로 보면은 오늘 어제 뭐 HJ 중공업 나왔었는데 여기 수익 매매 차익 실현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뭐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빨간색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현금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권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관점에서 들어온 거 요거 이제 차익 실현해도 된다. 요거 수익 매매 내일 팔면 되겠죠?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빨간색이 워낙 많았어요. 또 그간 주가 흐름을 봐서 이 지점은 수익 매매 신호가 난 지점은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내가 애당초 뭐 들어가기를 수익 매매로 들어갔다 하면은 뭐 미련 없이 틀고 놓으면 돼요. 다음에 또 수익 매매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포트에서 비오고 현금을 좀 챙겨나는 거고요. 그럼 난 들어갈 때 나는 멀리 보고 들어갔다, 이 개수 비교해서 들어갈란다 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약간 변심을 해도 돼요. 짧게 들어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개수 봐야 되겠다. 이 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데 변심을 해도 돼요. 매매 타입을 바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 높아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짧게 들어간 거는 짧게 그 처음 들어간 목적이 나는 이거 짧게 보고 들어갔대 이렇게 짧게 보고 들어갔단 말은 차트를 길게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짧게 보고 들어갔대 하면 짧게 들어간 걸로 그냥 묶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차트를 좀 이렇게 멀리 보고 나 좀 멀리 갈 건데 하는 사람들은 들고 있는 거고 하여튼 처음에 접근할 때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쓸 건가 생각 좀 하고 들어간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거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뭔가 없죠. 아랫게 그리고 어저께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없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좀 밀리거나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빨간색 종목들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아마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타임세이버 쓰면서도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시장을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평상시 때는 또 이런 거 팔아먹으면서 현금을 좀 챙겼다가, 그러니까 이럴 때 빨간색이 많이 생길 때 현금을 좀 이렇게 꼽았다가요. 현금을 조금 챙겨가다가 다시 빨간색이 많을 때 또 종목을 좀 많이 부여서 현금을 줄이고 현금을 늘려나고 이렇게 가면 된다. 또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장 분석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순환 매매를 하든 뭐 수익 매매를 하든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싼 종목들이 많을 때는 당연히 사야 되는 이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시장이 막 오르게 되면은 빨간색이 잘 안 뜹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만 이 화면만 잘 보고 그냥 너는 그러니까 뭐 내가 몇 종목을 갖다 투자하겠다. 현금이 얼마 있으니까 뭐 몇 등분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1억을 투자한다. 그럼 100만씩 해서 100등분 하겠다. 한다면 그냥 하나씩 던지는 거. 2번 사는 것도 있고 3번 사는 것도 있고 1번 사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5천만 6천만 원 쑥 투입이 됐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마트 뭐 HJ 한진중공업처럼 팔아야 되는 게 오면은 당연히 또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주식 비중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원래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도로 설계를 해놨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를 때리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전 세계 백군국이기 때문에 저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게 이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한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이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취할 때는 상대방으로 밀어붙이면서 개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니까 이제 자기 패권의 위협을 느끼니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런 깡패 같은 짓도 안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통하게 되면 전쟁 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말로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 탄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거품을 이용해서 돈을 좀 챙겨 먹고요. 또 그리고 거품이 이제 꺼지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 나가는데 지금은 자꾸 미국으로 되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향해 가지만 투자에 있어서도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항상 생각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항상 저기 멀리 모습도 봐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튼 우리 시장에 사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 계속 물량을 매집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